저는 이제 트럼프가 오면은 난리 날 것 같아요. 무역보호주의가 서로 손실이고 서로 성장 안 하고 경제 성장이 다운이 되는. 왜냐면 빵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 점점 더 싸워요. 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상하이 같은 데가 많이 뺏겼다. 그럼 처음에 약간 뺏기는 건 상관없지만 굉장히 많이 뛰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성장할 때는 많이 줘서 주는 거 이런데 지금 다 이제는 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전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가 각자의 판이 원래는 판이 탁탁하게 질서 있었는데 이게 얼음이 깨지듯이 쫙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전 세계 경제도 그렇고 중국 경제도 그렇고 그냥 판이 지금 막 깨지는 과정이죠.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이 익숙한 경제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중국 사람들하고 지금 인터뷰하면 다 이런 말씀 하세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 나만 결심 내리면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았다.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농민공 사례를 들면 농민공들이 예를 들면 내가 내 인생에서 잘 살까 안 살까는 이런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가족을 좀 떠나서 도시에 가서 돈 벌까 요것만 결정하면 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럼 내가 그래 우리 집을 위해서 내 잠깐 가족을 떠나서 도시에 가서 5년 10년 목표 딱 하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내 가정이 이런 부에 실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요즘에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풀면 뭐냐면 옛날에 글로벌 공방 하나로 갈 때는 중국이 제조 단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외국 기업도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다른 나라에 많이 못 벌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뭐 100원을 벌면은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 80까지 가면 20원 농촌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저는 농민공들이 내가 결심하고 도시에 왔대서 일자리 찾을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중국에 대한 FDI 해외 직접 투자가 최근 데이터 나왔어요. 6월. 안 그래도 지금 그거 적어놓고 있어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 제가 보니까 데이터상으로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막 28%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난달도 꽤 많이 빠진 수치가 나왔는데 이번 전년 동기 대비 28%. 이게 가능한 숫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일자리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공들이 내가 도시에 올라간 데서 일자리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기 어려워졌고 그다음 도시 사람들도 그냥 나만 조금 부지런하면 그냥 뭐 자기 인생 기획이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한국도 그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옛날하고 돈 버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막 여유 있고 이럴 때는 뭐 중국도 뭐 인도도 이렇게 여유 있게 투자도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우리 같이 가자 이러지만 이게 왜 이번에 트럼프 사태가 터지고 왜 트럼프가 또 오겠어요. 시대에서 흐름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번에 그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금 벤스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에팔리아치아 산맥에 아주 가난한 백인들 오하이오 거기 그 지금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이제 몰락하는 산업에서 성장한 사람이니까 그게 다 중국이 원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힐빌리의 노래를 보시면 벤스에 대한 얘기 있고 저희도 독일 책방에서 힐빌리의 노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영화가 넷플릭스에 나와 있어요. 필요하시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대표적으로 시대적 상을 보여주는데 그걸 원인을 중국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오면은 지금 강하게 말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을 엄청 작살내려고 하려고 하겠죠. 왜? 원인을 중국으로 꼽으니까. 벤스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벤스가 완전히 그런 대표 상징이니까 여유가 서로 없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 미국의 그 블루 칼라들이 옛날 중국 농민과 똑같아요. 나만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원인을 중국으로 짚는 거고. 근데 중국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한계가 온 상황이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든 세계 각국들이 결국은 내 주머니 채우기 바쁘지 쟤네가 그래서 이민을 반대하는 거죠. 내 주머니 거 뺏어간다고. 국가별로 점점 무역보호주의가 심각하게 어젠가 지난번에 그 나토 회의에서
끝나고 바로 그 독일이 어제는 화웨이 5G를 설치했거든요. 독일이? 네, 그거 네. 다 철수해라 지금 이러거든요. 누가? 미국이? 독일이? 예, 화웨이 거 다 썼거든요. 통신 설비를. 근데 그거 다 빼라고 해요. 독일이? 네. 독일이 중국하고 무역 안 합니까 그러면? 무역을 가장 많이 하던 나라인데. 그렇죠. 그래 지금 난리 났죠. 그래 아직은 중국은 거기다 대해 뭐 맞대응 그런 건 없는데 일단은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어제는 화웨이 통신 설비 쓰지 말라고 그리고 다 빼라고. 있는 것도? 예.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토 회의가 열고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의 생각은 이거는 독일이 미국에 뭔가 받았다. 예, 받았다고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겠죠. 어떤 조치를 지금 가지고 해야 되냐. 야, 그럼 독일 자동차가 중국에서 안 팔리긴 안 팔리는 모양이네. 이런 느낌이 팍 드는데요. 어떻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냐고. 독일이 얼마나 중국에서 많이 그렇죠. 팔아먹었는데. 이제 경쟁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가 이렇게 이제는 저는 이제 트럼프가 오면은 난리 날 것 같아요. 무역 보호주의가 이게 정말 깨면 보호주의랑의 결론은 딱 하나밖에 안 나요. 서로 손실이고 서로 성장 안 하고 경제 성장이 다운이 되는 게. 그러면 빵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 점점 더 싸워요. 중국이 지금 국내가 그런 상황이고 세계도 지금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앞으로 제 생각에는 2026년까지 미니멈 이게 글로벌 이 사람이 지금 오면 4년 하니까 2024년, 28년까지 하잖아요. 어쨌든 트럼프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2026년, 7년까지는 경제가 특히 26년까지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사실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나 다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인민은행 같은 곳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관찰해봤거든요. 말로만 풀어요. 실제로 하나도 안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지금 중국 경제 참여자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중국의 장기채를 엄청 사가지고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금리가 왜 금리에 일부러 떨어뜨리나 보다 인민은행이. 근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한 얘기 보니까 야 니네 그 금리 떨어뜨리지 마. 우리가 갔다가 저기 채권 풀 거야라고 인민은행에 의해서 제가 후배가 저희 이제 중국 마감하는 우리 관시우가 그 얘기를 해서 공매도로 쳤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게 지금 맞아. 인민은행이 무슨 갖다 채권을 팔아 갖고 있지도 않을 텐데 빌려서 판다는 맞아. 말이 돼? 돈을 풀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딱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엉뚱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다 투자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일 것 같은데, 이제는 옛날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를 주식 투자하고 뭐 하면은 그 기업만 보면 돼요. 솔직히 거시경제에 대해서 크게 뭐 특히 워렌 버핏가 인기가 있으면서 이런데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흐름을 안 읽으면 있잖아요. 큰 코 다쳐요. 이게 요즘은 경제가 있잖아요. 큰 그림을 우선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국이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M2, M1, M0로 표현이 되는데 중국이 M1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예요. 근데 M2는 11.8%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M2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M1이 줄어든다. M1이라는 게 줄어든다는 거. 기업이 그 수수입 입출금 예금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고 M2가 증가된다는 건 돈이 그 안에서 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M2라는 게 거기 증권도 들어가고 CD도 들어가고 다 그렇죠. 이런 증권 상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건 거예요. 은행에서 원래 돈 풀었어요. 뭐 3천억, 4천억씩 RP를 해가 풀었어요. 원래.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 풀었는데 그 돈 가지고 은행들이 채권 샀구나. 계속 채권 사는 계속 처음에는 중앙은행이 그러지 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돈이 M2가 증가한다는 거는 M1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은행들이 가지고 채권사 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은행 안에서 돈다라는 거거든요. 시중으로 안 돌고. 시중으로 안 돌고. 보통 나라가 위기 오면은 만약 이런 경제가 계속 가면은 나라는 무너집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가 그런 사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금융이 이게 허잖아요. 실이 아니고 허만 커지는 거지. 이게 완전 실물 경제하고 완전 분리돼서 실물은 돈이 하나도 안 가. 그래서 인민은행이 계속 경고를 내다 말 안 들으니까 중말로借债.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식이 없는데 빌려서 파는 것처럼 채권을 빌려서
팔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네. 관시우가 그 얘기를 해서 무슨 네. 말도 안 되는 중앙은행이 무슨 채권을 사주는 존재지 채권을 파는 존재야 막 이래서 했는데 아니에요 하고 딱 저한테 얘기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상업은행 손실 보게 하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떠나게 하려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인민은행이 원래 의도는 지수율도 인하하고 금리 인하하면 돈 풀려는 게 의도인데 그렇지. 근데 근데 실물을 안 가고 안 해서 노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채권 매도를 때려버리니까 돈을 결국 걷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경제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인민은행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유동성을 확대 조치를 해서 유동성을 풀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시민한테 그냥 갖다 줄 수는 없으니 은행을 통해서 풀었는데 그렇죠. 은행애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이러려니까 아니 부동산 경기도 나쁘고 맞아요. 기업 경기도 나쁘고 다 나쁜데 이거 빌려줬다 떼면 또 나한테 다 해코지 그렇죠.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중국 국채 아이고 이거 분위기 보니까 금리 떨어져가지고 우리 채권 가격에서 먹을 거 있겠어. 그래서 채권을 몽땅 사가지고 시중에는 돈이 하나도 안 나가고 은행권에만 있다. 이 얘기 정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표로 표현되는 게 M1은 마이너스 5% 넘게 떨어지고 M2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 상품이니까 채권이나 다 거기 들어가. 그래서 중앙은행이 지금 정책이 먹히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공매도를 때니까 돈을 다시 걷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융 통화 정책도 안 먹히고 재정 정책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까처럼 특별채를 한다든가 뭐 재정 국채를 원래 많이 발행하고 원래 이런 거였는데 돈을 거기에 실물 경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지금 뭐 뚜렷하게 효과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소비가 받쳐줘야 돼 이럴 때 국민들이 소비가 내 집값이 떨어진다. 어떻게 돈을 쓰냐고. 돈을 못 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처음에 더 저축하는 거예요. 더 저축. 아예 돈 안 써버리는. 근데 한국하고 또 다르고 미국하고 또 다른 게 중국 사람들은 그거 아셔야 돼. 노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 있잖아요. 그런 게 약하죠. 한국은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돼. 한국은 정말 다 보험으로 되잖아. 내가 대수술해도 보험에서 해주기 때문에 돈을 조금 내면 되잖아.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 의료보험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가입을 했지만 회사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뭐 약 다 먹는 수준의 보험이 적용되고 진짜 막 수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집이 파산해야 되는 거예요. 집이 그 정도로. 아니 정말 이거 말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 이게 중국이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거예요. 그게 사람들 보통 그거 알아요? 내가 넷플릭스에 미국 드라마 하나 의사 드라마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 이렇게 그 의사 드라마 배경이 뭐냐면 미국의 국립병원들이에요. 다 무료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요. 사회주의 중국은 무료 치료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본주의 미국이 무료 치료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막 뭐 갑자기 귀뚜기 사고 나고 와서 무료로 수술해주고 막. 근데 미국도 사실 의료보험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한국처럼 그렇게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중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잘 안 된 이유가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만 막 열심히 했지 아직 중국 사람이 늙어가는 데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못 사는 데서 잘 살려면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문제가 구조적 문제라는 게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보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 돈 안 쓰죠. 왜? 그냥 늙은 다음에 아플 수 있는데 얘가 계속 예금하는 거예요. 계속. 집을 산 것도 사실 그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집을 사면 어차피 떨어는 안 지니까 그걸 팔아서 나중에 뭐 노후 보장 그것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또 자식이 있으면 대학 보내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식도 안 이러니까 중국은 계속 저축만 그러니까 이게 참 정기예금 이런 거 만들다가 M2는 늘어나는데 M2가 지금 최근 데이터 아까 오면서 봤는데 300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GDP가 지금 한 120조 정도 되는데 M2가 300조. 말도 안 돼. GDP보다 훨씬 많은 돈이 예금 통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실물 경제를 안 가고. 그래서 이번에 11기 3중전에서 여기에 대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거 경제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까지 처방은 다 내놨는데 안 먹힌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10년 결정할 경제 정책이 무엇이며 이 10년이라는 건 미국과의 미국이
미국과의 독립된 생태계를 얘네들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근데 뭐 나는 지금 내일까지 하지만 그냥 중국 시진핑이 내놓은 답은 신질 생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도국가, 기술 선도국가 되고 내가 첨단 기술 직접 할 거고 원천 기술 뭐 이런 어쨌든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기술 자립국가가 되겠다라는 건데 100% 그거예요, 키워드가.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중국이 만약에 외부 환경이 무역 보호주의로 이렇게 힘들면 수출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내수인데 내수를 하려면 아까 말하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가 어떻게 올라오냐 이거죠. 왜? 빈부격차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딱 들어보니까 복지 시스템 깔아주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기 전에는 사람들 돈 안 쓰겠네요. 절대 안 쓰죠. 근데 그게 그런 데서 표현돼요. 옛날에 그 웨이챗이 있잖아요. 한국말은 카카오톡이잖아요. 중국은 웨이챗 쓰는데 그게 홍보라는 게 있어요. 홍보라는 게 뭐냐면 막 중국 제일 큰 명절이 구정이잖아요. 음력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음력설이 오면 거기서 홍보가 비처럼 떨어졌어요.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끼리 기분 좋아서. 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로 돈 주듯이 그냥 송금해 주듯이. 그냥 중국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음력설에는 서로 홍보를 주는 문화. 아, 그러니까 세뱃돈을 그냥 주변 사람한테 뿌리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옛날 빨간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서로 축하한 다음에 홍보를 주는 게 문화잖아요. 근데 후에 이게 IT 기술이 발전한 플랫폼이 나면서 그게 웨이챗 페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명절이 오면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 동창반, 대학교 동창반에 지금 뭐 한 60명이 있다면 서로 그래서 홍보를 뿌리는 거죠. 서로 명절이니까 서로 막 쏘는 거예요. 막 쏘는 거죠. 이게 다 나눠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거의 없어요. 홍보 쏘는 게 정말. 그리고 꼭 뭐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모르는 그 그룹에서도 홍보를 서로 쐈어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근데 그래서 나는 옛날에 구정만 오면 거기서 뭐 몇십만 받는 건 더 일도 아니었어요. 홍보로. 네, 나도 쏘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문화 거의 이제 거의 이렇게 안 보여. 홍보가 잘 안 보여요. 정말 어렵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단면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쉽게 돈을 이렇게 막 썼다면 지금은 좀 나중을 위해서 어떻게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11기 3정전에서 세제 개혁이 결국은 중국이 소비 내수 주도형 경제로 가려면 세제 개혁이 필수인데 필수지. 이 필수를 못하면 모든 건 다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죠. 지난번에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토지 관련 부동산 관련 소득세 하나 못 만들었는데 시진핑이 실제로 정말 힘이 있느냐 의문이다. 맞아요. 힘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과의 싸움인 거죠. 근데 만약에 결국 중국이 사실 지금 더 가려면 아까 말한 건 토지, 그다음에 그 자본, 금리 이런 시장화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시장에 의한 자원 분배를 확대해야 이게 생산 요소 효율성이 TFB가 극대화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장 원리대로 안 돌아간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 요소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며 그리고 노동력이 마음대로 이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예를 들면 원래는 노동시장이 시장화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기주에서 예를 들면 기주에서 우리 반도체 할래 이러면 만약에 노동이 자유로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최고 인재를 남이 상해서 1억 줄 때 우리 10억 줄 거야 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낙후한 성실해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 상황에서 왜 국진 민퇴를 했냐? 그러니까는 민간 기업을 제어하고 뭐 물론 그 중국 현지에 계신 분들은 알리바바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너무 그 알리바바라는 게 쉽게 말하면 중간 유통상을 다 죽여버리고 양극화를 더 확대시켜 버렸는데 근데 왜냐면 이게 중간상이라는 게 사람들을 인력을 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게 중간상 다 없애버릴 바람에 양쪽만 좋게 됐죠. 소비자와 생산자만 좋게 됐는데 중간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건 맞죠. 그리고 뭐 한국 담당자가 몇 명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소수의 인원들을 하고 하니까. 근데 뭐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진 민퇴 이렇게 그래서 중국 이게 어떤 말은 제가 못하는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건 있어요. 중국 경제 역사를 보면 49년 중화민국공화국이 설립 신중국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가 집권한 49년 지금 또 75년이 된 거잖아요. 이 역사를 보면 그런 건 있어요.
그 78년 계획 개방한 이후에 그 전에는 막 극한의 사회주의니까 지금 북한 같은 데니까 빼고 극한의 사회주의 북한 같은 경쟁이 빼고 78년 계획 개방 지금까지 보면 한 40년 넘는 세월을 보면 그건 있어요. 시장 요소를 도입을 해버리니까 누가 크냐면 민간 경제가 커버리잖아요. 그러겠죠. 결국은. 근데 사람에게 돈만 있으면 목소리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세지니까 정부 말을 잘 안 듣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서 빵권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보냈더니 루알라 그러니까 루알라는 게 난장판이 됐다. 혹은 이렇게 그래서 또 쫙 꽉 재요. 정부에서 다시 꽉 재요. 그러더니 경제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공산당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고 공산당이 나를 잘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있죠. 그렇죠. 그게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중국에서는 풀면 난장판이 되고 꽉 쥐면 경제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보통 정부가 등서평, 장저민 후진터, 시진핑이 들어왔는데 시진핑 일단 빼고 얘기하면 그 전에 그래서 장저민 때는 막 풀어준 거예요. 막 풀어준 거예요. 근데 또 후진터 때 와서는 또 술 쫙 쥐려고 가보니까 또 경제가 또 죽어버리니까 또 풀어요 다시. 이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후진터 결국 풀었어요. 그래서 2007년까지 고속 성장한 거거든요. 후진터 때도. 근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와 보니까 말이 이게 북경에서 고궁에서 말이 지방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제 표현한 거는. 그럼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거세요? 그러니까 쫙 진 거죠. 결국 돈이 있는 자가 목소리가 두꺼우니까 그냥 중앙에 더 국유에 더 집중. 이래야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짓게 된 거죠. 그럼 이번 삼중전에서 이 부분도 한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확한 그 질문인데 그거예요. 그래서 삼중전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처럼 국제 무대에서 막 서로 좀 이렇게 살던 동네에서 이제는 독립적으로 국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근데 누가 국제 사회가 도와줄 거냐는 다른 문제고 그렇지. 일단은 그 역사적 도전에 와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등소평에서 개혁이 주요 메인 줄기였잖아요. 중국 경제의 메인 줄기가 개혁이랬다는 거죠. 막 계획했던 걸 다 풀고 하다가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오면서 아 이제 잡아야 되네 이렇게 잡는가 경제가 많이 지금 많이 어떻게 활성화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두 번째 지금 10년 끝났고 3기가 시작되면 또 한 10년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갈림길에 그래서 표현이 계속 개혁이냐. 그 중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어요. 무슨 개혁이냐. 개혁은 다 끝났다 이제. 이제는 안정화다. 그동안 개혁의 성과를 갖다가 이래 우리가 땅을 다시 쓰지. 다 팠다. 땅은 다 팠다. 이제 천천히 다져야 된다. 그래서 어서 계획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지는 단계다. 관리 이런 게 중요하다. 제도 완비 이런 주의가 있고 옛날에 리커창 같은 이런 쪽은 아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쉬운 개혁만 해왔다면 이제 그 진짜 어려운 개혁을 뚫고 나가야 된다. 진짜 개혁을 해야 되는 거다. 이주의자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11기 삼중전이라는 게 미래, 보통 장기 경제 정책을 정하는 방향이 이 회의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을 하냐 이거죠. 앞쪽이냐. 앞쪽에는 좀 시진핑 쪽이죠. 이제는 제도 강화, 다져야 되고 오히려 당의 건설을 더 부패를 엄청 때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어제부터 당 건설을 강화하고 법치 강화하고 제도 강화하고 뭐 지금 뭐 의료 부패를 엄청 때리고 있어요. 의학 쪽을, 금융 쪽을, 군사 쪽을. 그동안 전 10년에 못했던 부패를 엄청 이번에 그 국방장관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렇게 엄청 부패 지금 엄청 하고 있거든 또. 그래서 이 앞에 이주이고 뒤에는 완전히 아까 말한 제 말한 것처럼 아니다. 토지, 예? 호적 이게 다 기득권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본, 이 시장화 안 되는 걸 이제 더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쪽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연구학자로서 중국 경쟁 하려면 이쪽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답답할 것 같다. 근데 또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니다. 사실 중국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왜? 미국 경제가 미국 경제가 보여주듯이 미국 경제를 보면은 만약에 이쪽으로 가버리면 미국 경제와 같은 체질이 되는데 미국 경제의 역사를 보면 경제 위기가 반복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리고 결국 금융이 허로만 가게 되고 제조는 다 잃게 되고 소비로만 가게 되면서
소비로 가는 경제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CGP 머릿속에 딱 있어요. 미국이 왜 저러냐? 소비로만 가는 경제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저도 3중 전에 그냥 가볍게 그냥 맨날 회의를 하니까 그 중에 하나겠다 했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어쩌면 거군요. 시진핑이 위대한 주석이 되냐? 아니면 오히려 중국 경제의 발목이 되는 주석이 되냐를 결정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단숨에 달려왔죠. 네. 너무 지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큰 한 축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귀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안유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여러분이 이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